자, 방향성을 잡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공급의 부족은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라고만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거 썸네일을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세 가격과 관련, 전세 시장과 관련된 얘기를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난 몇 개월 동안의 신문 기사에서 정말 많은 내용들이 청약과 분양권 시장과 관련된 내용이 거의 도배를 하다시피 했었었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은 그쪽에 관련돼서 궁금증이 많으셨겠지만 그때 제가 한 달 전 조금 넘게 전부터 전세 가격에 관련된 부분을 얘기를 제가 뉴스 챕터를 넣어가면서 조금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기사를 보니까요. 지난주가 제가 찾아봤던 기사 중에 상당수가 전세 가격과 관련된 전세 시장과 관련된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지금 각자 처해진 상황이 좀 다르긴 하시겠지만 이 전세 가격 상승, 전세 가격의 움직임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를 나눌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주의 시장 분위기와를 한번 보고 전세 가격과 관련된, 전세 시장과 관련된 얘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질의응답. 아마 여러분들은 궁금해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전에 전세 가격이 움직일 때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라든지, 왜냐면 내가 나중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돼야 될 테니까 분명히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제 그런 얘기들을 위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중요한 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전세 시장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 또는 흔히 말하는 간단하게 설명을 해놓은 그 책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놓은 전세 시장에 대한 기본 공식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오해를 특히 처음 하시는 분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 매매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이 이야기가 중간 단계를 다 빼놓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시장이 움직이는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행동을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그냥 생각이 나는 대로 한번 질문을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자, 일단 지난주 시장 분위기부터 봐야 되겠죠? 자, 지난주 시장 분위기 지난 몇 개월 동안 제가 여러분들하고 유튜브에서 얘기를 할 때 가장 좀 답답해했던 얘기 중에 맨날 똑같은 얘기가 반복된다. 그게 뭐냐? 청약시장과 분양권 시장이었습니다. 자, 청약시장과 분양권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여러분들 분위기가 관심을 둘 만한 상황이었는데 오늘 얘기는 이 얘기보다는 전세가 상승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한번 지난주 시장 분위기를 좀 보셔야 되니까 전국 아파트 가격 16주 상승.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기사에는 15주 연속 상승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거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그런데 이번 주에도 역시 전국 아파트 가격은 16주대 상승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초보자라면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떤 기사 생각을 하게 될까요? 상승하는구나. 나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문제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죠. 오늘도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신문에서 나오는 언론에서 나오는 기사는 기본적으로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모습이지 이 내용이 미래를 담보해 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국 아파트값 16조 상승이란 말은 기본적으로 그동안 상승했다는 얘기지 앞으로 계속된다는 얘기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건 그래서 앞으로 계속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이면에 깔려있는 다른 기사들을 보면서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밑에 기사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죠. 이문 아이파크 자이 17대1. 17대1은 굉장히 경쟁률이 높은 거예요. 자, 그런데 비싸진 분양가의 흥행이 저조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왜 그랬느냐? 직전에 50대1, 60대1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저조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거는 추세로 보게 되면 50대1, 60대1, 심지어 어떤 곳은 몇백 대1, 몇천 대1까지 나오는 그 경쟁률이 서울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들이 지금 17대1이다. 예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낮아졌다라고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무언가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세부적인 흐름의 그 미시적으로 디테일한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는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문아이파크 자이가, 저는 사실 뭐 그 동네를 가본 적은 없지만 그냥 간단히 예를 들어서 예전과 비교해서 뭐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이 후지기 때문에 이번에 경쟁이 낮은 거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거는 미시적이고 디테일한 부분이죠. 하지만 시장의 움직임은 미시적이나 디테일한 부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잡는 데는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상황이 다른 것에도 영향을 미치느냐. 이 기사를 본 또 누군가의 초보자는 시장이 안 좋아지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나중에 청약할 사람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습에서 방향성을 잡아낼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있는 기사도 역시 똑같은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중요한 거는 서울의 매물이 8만 건이 돌파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팔 사람과 살 사람의 동상이몽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시장은 좋아졌다라고 얘기하고 전국 아파트 가격은 16주 연속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서울 아파트 매물은 8만 건이 나왔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 자리에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 상황을 딱 직면했을 때 서울의 매물이 8만 건이나 즉 증가했다는 얘기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맞고 틀리고는 중요한 게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올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올려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서울 매물이 8만 건이나 돌파됐다. 이렇게 매물이 늘어나는 이유는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라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일까? 자, 보게 되면은 마르지 않는 세물께서 안 팔려도 일단 올리는 매물들이 있고 러너닝 같은 경우는 가격이 올랐으니까 이때 팔고 싶다는 생각으로 매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 밑에 공회원님께서는 상승의 기대치가 있어서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겠죠. 자, 이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 팔려고 내놨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속성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이 정도면 됐어, 수익을 냈으니까 내놓고 팔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수익을 확정시키려는 분, 또는 수익은 없지만 무서워서 매물을 내놓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겠죠. 각자 처해진 상황마다 되게 다른 부분일 텐데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직전의 상황의 경험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제 얘기가 100%는 아니겠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걸 것 같아요. 제 말이 맞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비어숲님 같은 경우는 기존 아파트 팔고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라고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당연히 포함되죠. 자, 그런데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직전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요, 직전의 상황은요, 여러분들이 실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단 말이죠. 자, 그런데 바로 1년 전, 2년 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보였냐면은요, 첫 번째, 한 채 두 채를 더 사려고 했어요. 왜? 여러분들은 상승한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상승한다고 생각했던 그 생각을 와장창 무너뜨리게 됐던 게 바로 작년의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외 환경 변수에 대해서 영향을 생각하지 않았었는데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여러분들이 무슨 행동을 하기 시작했느냐? 아,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자, 그런 상황에서 가격은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서울이 회복되는 상황이 만들어지면서 뭐 전고점을 달성하지 못했어도 웬만큼 시세가 올라온 상황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가 만약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자라면 어떤 행동을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수익을 확정시키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겠죠. 즉, 여러분들이 그동안 해왔던 모습들이 고스란히 인과관계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집값이 오르기 때문에 한 채를 더 샀고요. 한 채를 더 사서 수익이 나는 걸 보니까 두 채를 더 샀고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 오르는 걸 보니까 앞으로 집값은 오른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통장에 돈 있는 꼴을 못 보셨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했는데 금리 인상과 같은 예상치도 않았던 충격이 오면서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을 인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떨어지니까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걸 봤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올랐을 때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이 시점에 팔고 수익을 확정시키면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으니까 무언가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매물이 늘어나는 거라고요.
물론 다른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여러 가지, 자, 뭐 전쟁과 같은 불안 심리와 인해서 수익 실현 매물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셨던 그 비오십에서 말씀하셨던 기존 아파트 팔고 분양 아파트를 입주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기사를 보게 되면 주담대 금리가 7%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요즘엔 또 압박을 나가면서 대출 같은 거를 좀 규제하는 듯한 느낌도 존재를 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밑에서 무슨 기사가 나오냐? 고금리 장기화, 경기 둔화 등 내년 아파트가 하락이다, 2% 하락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예측 전망이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권위의 법칙이라고 그 보통 심리학에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설득의 심리학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단어인데, 여러분들이 권위 있는 누군가가 하는 말을 고지것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전문가들이 2% 하락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매물을 더 놓게 될까요? 안 놓게 될까요? 놓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이 16주 연속 상승이라고 하는 맨 위 기사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나름대로의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해석을 하지만, 나머지 기사를 보게 되면 또 어떤 부분을 느낄 수 있느냐? 아, 하지만 무언가 힘이 빠지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라고 하고 전문가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거는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배우는 것들은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집값이 올라간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강남이 오르면 그 다음에 마용석이 오른다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 공식에 의해서 기본적인 활동 패턴을 보여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계속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방향성이 전환을 하는지 이렇게 신문 기사를 보면서 판단하고 방향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피벗이죠. 전환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를 느껴야 투자자로서 제대로 된 시장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강조를 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이러한 시기에 똑같은 시장 상황에도 서로 다른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첫 번째, 내년 서울 새 아파트 입주 70% 급감, 청약 더 뜨거워진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기사를 보게 되면 왠지 합리적이고 맞는 올바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려지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 말이 맞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밑에 나온 기사, 서울 아파트 매물 한 달 새 14% 늘어 2차 조정기 공포. 앞에 있는 기사와 뒤에 있는 기사가 완전히 서로 배치되는, 완전히 모순되는 기사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이 기사를 볼 때 그 기사를 보면서 이렇구나 받아들여야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혹시라도 모순되는 기사가 같이 나오는 시기라면 이거는 혼란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맨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70% 급감, 청약 더 뜨거워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70%가 급감되는데 당연히 청약이 경쟁률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심리가 위축되게 되면은 청약을 안 받을 수 있거나, 아까 마르지 않는 샘물님께서 글을 올려주셨는데 분양가가 너무 비싸져서 청약이 뜨겁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합리적인 인과관계로 보여지기는 하는 글이긴 하지만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모순점이 존재하는 글이기도 합니다. 왜? 사람마다 다르고 시장에서 발생하는 변수에 따라서 이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밑에 있는 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분양 아파트의 반전, 완판 행진 또 시작됐다라는 기사가 있는데, 밑에는 또다시 서울 아파트 거래 꽁꽁 아무도 안 사요라는 기사가 나온다는 거죠. 이것도 틀렸던 거죠.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의 반전, 완판 행진이 또 시작됐다는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초반부에 언급을 드렸던 직전에 시장의 흐름 속에서 나왔던 현재까지의 결과물이지,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계속 줄어들거나 완판될 것이다 라고 보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사실 지난 몇 개월 동안 시장 분위기 좋았으니까 미분양 아파트는 일부라도 살려고 했었죠. 그러니까 완판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던 거고, 그 현상을 언론에서 얘기하는 건데, 이것들을 완판 행진 또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을 보고 어떤 느낌을 들게 하냐면 앞으로 계속 될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초보자들이 바로 언론 기사에 당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언론 기사, 언론을 쓰시는 기자님이 고의로 그런 거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한테 유리한 부분을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달리하게 돼 있어요. 자, 같은 시기에 나오는 다른 얘기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보면서 그 기사들을 보면서 나름대로는 여러분들 이렇게 같은 내용이 다르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서로 다른 논쟁이 붙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함부로 투자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켜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경청하고 또 다른 시장 방향성에 해당되는 기사들이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된다는 것. 그동안 몇 개월 동안 제가 계속해서 언급해드렸던 거. 부동산 노포 라이브에서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역전세란과 관련된 이야기가 제가 계속 역전세란의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서로 아파트 상승세는 꺾였는데 앞에서 본 기사처럼 상승세는 꺾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전세값의 상승폭은 확대되고 있고요. 자, 성동 전세가격 급등, 용산도 경고등, 즉 흔히 말하는 서울 지역에서도 중심부에 해당되는 성동이라든지 용산 같은 경우들이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 다음 기사를 또 보게 되면은요. 역전세라는 옛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 아파트 전세가 23주 연속 상승.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23주 연속 상승이라면 지금 도대체 몇 개월이에요? 벌써 6개월에 가까이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몰랐고 저는 왜 얘기를 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지금 현재의 모습이 앞으로 계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뉴스 기사를 통해서 시장을 보면서 방향성을 잡아나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잡아나가야 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맞는 투자법은 무엇일 거냐라는 부분을 주변 분들과 의논도 하고 토론하면서 무언가 만들어 나가야 되는 게 우리 부동산 투자자들이 해야 될 행동이 되겠죠. 누가 오른다고 바로 쫓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궁금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3분기부터 이어진 전세가격 상승세, 4분기 매매가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만들게 하죠. 자, 4분기 매매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서울 아파트 전세가 더 뛸까봐 세입자 갱신 사용권이 늘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사람들이 바로 직전까지는 청약을 어디를 해야 될까요? 여기 청약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는 분위기가 다시 이 신문지상을 보게 되면은 전세가 상승이 계속될까? 이게 일시적일까? 라는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어떤 분께서 올려주셨던 내용 중에서 전세 가격이 얼마나 오를까요? 언제까지 오를까요? 라고 하는 내용들이 잠깐 제가 봤던 것 같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될 것은 지금 나오는 모습은 처음 나오기 시작했던 이슈사항입니다. 전세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면 이 전세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이 앞으로 계속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서 방향성을 잡아야 되겠죠. 자, 방향성을 잡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급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투자를 공부하면서 공급의 부족은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라고만 이야기를 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의 상승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 과정의 앞 단계에서 전세 가격 상승이라고 하는 과정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매매 가격 상승으로 연결되는 것이 사실상 공급 부족이 아파트 가격의 직접적인 상승으로 이어지기에는 다른 요소들과 다른 결과물들이 무수히 우리 국내 상황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세 가격 상승이 앞으로 계속될까라고 하는 부분을 보는 데 있어서 지금 나와 있는 그리고 앞으로 나오게 되는 공급 부족 현상과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서 전세 가격이 계속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한 건데요. 더욱 악화되는 공급 시장의 딜레마라고 얘기해서
자, 실거주 의무 폐지 제초안 완화법 이번에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기가 된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동안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것들을 하면 투자를 해야 될까 말까 이렇게 접근을 하셨었죠. 이게 세상의 모든 중심은 나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언론 기사를 보면서 내 위주로 판단을 하셨던 거라고 저는 보는데, 중요한 거는 실거주 의무 폐지 제초안 완화법을 하게 되면 재건축 투자를 하고 재개발을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분양권을 투자를 하고라고 얘기했지만 이미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겠지만 쉽게 안 해주죠. 이것들을 가지고 접근하기는 되게 애매하다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보면서 확실하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보여집니다. 뭐냐? 밑에 있는 기사에 그게 확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죠? 제초안 통과라도 기다리자라고 얘기하면서 강남 분양 줄기줄이 연기했다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이번에 분양을 하겠던 2023년 하반기에 분양을 해서 2026년 하반기나 2027년 초반부에 입주를 할 예정이었던 아파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공급이 연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즉 공급이 연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물량에서 전세로 내놓는 매물 역시 나올 가능성이 0%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자, 그렇게 되면은 이것들이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결국 물량이 나오지 않으면 전세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표면화됐고 앞으로 계속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 공급 부족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자, 밑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게 되면은 공사비가 오르자 수익성은 뚝 떨어지니까 정비사업에 대한 고민이 많아진다. 뭐 그러면서 지금 조합원들과 굉장히 서로 공사비 인상과 관련된 얘기를 하죠. 결국 이 부분은 서로 간에 양쪽에 있는 그 의견들이 다르기 때문에 공급 부족으로 연기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뭐 계속해서 그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자, 이것들을 지금 많은 전문가들하고 많은 분들이 이것들을 매매 가격 상승으로 연결시키면서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니까 집 사라라고 표현을 했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면 제가 공부 안 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이렇게 분위기가 안 좋다는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분양받기 두렵다는 얘기거든요. 분양받기 두렵다는 얘기는요. 분양을 안 받는 사람이 늘어나서 투자 수요가 줄어들고 실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분양시장이 폭망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폭망할 수 있다는 얘기는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제가 설명을 몇 번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로 모여드느냐? 전세로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은요. 매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고 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전세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환경과 분위기와 흐름은 거의 100% 흐름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거적대기 깔고 살 수는 없잖아요. 비닐 천막 쳐놓고 살 수는 없으니까 결국은 살아야 되니 전세로 움직이게 되는데, 새 집이 있어야 전세 공급이 되죠. 공급이 안 되는데 전세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없다? 바로 그러한 현상들이 지난장에도 계속해서 나타났고 제가 경험하지 않았던 이전장도 마찬가지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게 되면 지금 현재 공사비가 오르자 정비사업 고민이 들고 공급이 줄어들어 집값이 오른다가 아니라, 그다음에 원자재 가격 오르고 인건비도 올라서 건설사가 힘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공급이 줄어들어서 집값이 오른다가 아니라, 그게 상승장이라고 한다면은요, 여러분들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전세로 넘어가려고 하는 행동보다는 바로 매매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승의 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죠. 그게 바로 여러분은 상승장의 경험했던 2017년 8년 이후에 2021년까지 엄청나게 올랐던 상황의 흐름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요. 그런 경험이 있고 난 다음에 시장의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은요, 여러분들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확실한 걸 선택해야 된다? 그럴 때 무엇을 선택해야 되느냐? 바로 전세 가격 상승이 오히려 확률은 거의 100%를 향해 수렴해 가고 있다. 매매 가격은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해 보게 되면 앞으로의 시장은 전세 가격의 상승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이 그동안 투자를 하시면서 아마 지금 제가 이렇게 뉴스 기사로 설명하는 내용을 근거로 해서 공부를 해보지 않고 투자를 했었어도 다 성공했거나 돈을 벌었거나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시장이 이제 조금 애매한 상황으로 만들어지게 됐을 때는요. 이렇게 신문 기사를 보면서 앞으로 방향성을 유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장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여러분들이 함부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을 유추하고 해석하면서 이것들을 이용해서 방향성을 토론하고 앞으로 이렇게 갑시다라고 하는 집단지성이 필요한 시기가 아마 올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예전에 잠깐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내년 1월 달부터는요, 제가 바로 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커리큘럼하고 구체화해서 여러분들과 한 6개월 동안 꾸준히 공부를 하면서 시장이 돌아가는 포인트를 잡고 과거 얘기들을 해드리는 그런 별도의 기초반 커리큘럼을 만들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고 경험하고 계신 이 내용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그때 한번 12월쯤부터 여러분들한테 오픈을 해드릴 테니까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오픈해드릴 테니까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